안녕하세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의 김태한 책임연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중국의 인증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위생허가와 전기전자 제품의 CCC 인증,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RoHS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품목별, 분야별 다양한 강제 자율 인증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인증 제도인 이 세 가지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의 NMPA 위생허가입니다. 국가별로 화장품의 정의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품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치약 및 가글 제품은 화장품 제도보다는 GB 규정에 맞추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반, 기능성으로 화장품이 분류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비특수, 특수의 두 가지로 화장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의 종류입니다. 발모, 염색, 제모, 탈취용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수출 시에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특수 화장품은 흔히 미백 제품과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여기에 나온 특수 화장품 이외의 모든 화장품은 비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름 개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기능성 그리고 특수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비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위생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중국 위생허가 제도가 변경되면서 특수 화장품과 비특수 화장품의 제도가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특수 제품은 이전에 제중 책임회사가 필요한 심사 허가제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특수 제품은 경내 책임회사가 필요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생허가증 자체는 특수, 비특수에 따라 일부 차이만 있을 뿐 인증서 자체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대부분 화장품이 비특수 제품인 만큼 비특수 화장품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CFS라고 하는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책임 판매업자인지, 세 번째로 제조사가 ISO 혹은 GMP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CFS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작년에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책임 판매업자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생허가의 신청 주체는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 판매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구제도와 신제도의 비교입니다. 이전에는 특수, 비특수 구분 없이 제중 책임회사를 보유를 하면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특수 제품은 경내 책임회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이제는 한 번 등록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비교표입니다. 중간 부분의 경내 책임회사와 제중 책임회사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한 개의 기업이 단 하나만의 제중 책임회사를 지정하였으나 이제는 품목별로 경내 책임회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개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10개의 경내 책임회사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한두 개의 경내 책임회사를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전에는 심사 후에 위생허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이제는 위생허가증을 먼저 발급받고 그 이후에 행정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수출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품 회수나 리콜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내 책임회사의 중국 내 주소에 따라서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지도에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세세한 부분에서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는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진행 절차입니다. 크게는 사전 준비, 행정 서류 준비, 비안 신청, 행정 심사의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제품 검토와 함께 경내 책임자 등록 절차를 준비합니다. 처음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경내 책임회사 등록까지 보통 2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내 책임회사 등록이 완료가 되면 계정이 발급되고 해당 계정을 통해 시험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험이 완료되고 해당 시험 보고서와 몇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문서들의 심사가 완료되면 비안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이때부터 비로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증명서가 발급된 다음에도 약 3개월 동안 행정심사가 진행되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책임회사 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권서와 수락수권서는 위생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수권서는 국내 기업의 모든 권한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수권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국내에서 법무법인 공증, 영사 확인, 중국 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해당 수권서 원본은 경내 책임자에게 발송하신 다음 중국의 경내 책임자는 수락 수권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수락 수권서는 중국에서 공증을 받고 경내 책임회사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험 검측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비특수 제품보다 특수 제품의 시험 항목이 더 많습니다. 샘플은 보통 20개에서 40개 정도가 필요하며 시험 접수 전 샘플의 유효기간은 최소한 1년 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용 샘플은 반드시 같은 로트 단위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샘플은 반드시 최종 완제품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에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해서 기존 웹포장 위에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컨설팅사에서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4가지 문서는 기업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CFS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공정도의 경우 각 제품의 성분표에 따라 생산 공정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다음 ISO 9001이나 227116을 준비합니다. 국내의 경우 CGMP 문서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가공 협의서의 경우에는 위탁 생산 시에 해당 제조사와의 협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기업명, 주소, 제품명 등 반드시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띄어쓰기, 대소문자까지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제도는 경내 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경내 책임자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사 혹은 중국 내 현지 법인으로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위생허가의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8개월에서 약 1년 사이입니다. 다음은 전기전자 제품의 CCC 인증입니다. CCC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자로 전기전자 제품의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일부 자동차, 농업기계 등도 대상에 포함되며 여기서 산업용이나 가정용의 구분은 없습니다. 중국은 IEC 회원국으로 국제인증 제도인 CB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해당 CB 인증서를 인정받거나 일부 부품 시험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흔히 인증기관의 명칭을 따서 CQC, CEC 인증 등으로 불리는 자율인증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인증은 강제 인증은 아닙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CCC 인증 품목에 내장되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자율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품목은 크게 19군 130개 품목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중국 국가 규격인 GB 표준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며 IEC 규격에 대응하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국가 표준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C 인증은 서류 심사, 제품 시험, 공장 심사,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인증서가 발행된 다음에도 매년 1회의 사후 심사가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구용, 전시용 등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CC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중국을 단순히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인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차이나 ROHS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흔히 ROHS 혹은 로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로스는 전기전자 제품 내에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중국은 현재 6대 유해 물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납, 수은, 카드뮴 등 대부분 각 제품별로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AC 1000V, DC 1500V 이하의 전격을 갖는 모든 전기전자 기기에 해당이 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품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로스2로 개정이 되면서 중국 내 친환경 인증 제도와 일부가 융합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의 로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라벨링 그리고 인증 마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6대 유해 물질이 규제치 이하인 경우에는 이 로고, 규제치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보호 사용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해 물질이 규제치를 넘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해 물질이 노출되지 않는 사용 기한만을 표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매뉴얼이나 카탈로그에 해당 유해 물질의 함유 내용을 파트별로 표기해야 합니다. 규제치 이하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규제치 이상인 경우에는 X를 표기합니다. 중국에서 시험이 완료되면 자율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CNCA 사이트에서 해당 인증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중국의 주요 인증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